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오라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그룹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그룹 함수라는 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앞 시간에 제가 싱글로우 펑션을 설명드릴 때 싱글로우 펑션은 각 행마다 연산을 처리해서 각 행별로 리턴 값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싱글러 펑션을 통해서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더라도 행의 개수는 리턴되는 행의 개수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멀티플로 펑션, 즉 이 그룹 함수가 바로 멀티플로 펑션이겠죠. 이 멀티플로 펑션은 여러 개의 행을 연산을 해서 그거보다는 작은 그런 행들을 리턴받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max라는 펑션은 내가 대상으로 삼는 전체 집합에서 가장 큰 값을 뽑아내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MP 테이블에서 급여가 가장 많은 사람의 데이터를 뽑아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룹 함수는 어떤 전체 집합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룹별로 행들을 그룹화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함수입니다. 그럼 그룹 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 함수는 기본적으로 널 값을 무시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널 값을 무시한다, 널 값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즉, 이 그룹 함수 연산의 대상에 널 값을 제외하고 어떤 연산을 한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함수가 바로 이 avg 함수인데요. 이 avg 함수는 바로 평균 값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널 값을 무시하고 어떤 값의 평균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두 번째 나오는 함수가 카운트 함수인데요. 이 카운트 함수는 리절트 셋의, 즉 결과 셋의 행의 개수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운트 함수도 기본적으로 널 값을 제외하고 연산을 하지만 이렇게 칼럼이나 어떤 익스프레션 대신 아스타리스크를 쓰게 되면은 중복되거나 널인 행들까지도 그 연산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이 아스타리스크가 그 자세한 차이점은 뒤에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가 맥스 함수와 민 함수입니다. 함수 이름만 봐도 뭐하는 함수인지 아시겠죠? 맥스 함수는 결과 셋 중에서 가장 값이 큰 것을 구하는 함수고요. 민은 반대로 가장 값이 작은 것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tdv라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요. 이 값은 표준 편차를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sum이라는 함수는 모든 결과 셋에 있는 그런 칼럼들의 합계를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arianc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분산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습을 하면서 각 함수의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EMP 테이블로부터 카운트를 하는데요. 조건은 부서번호가 30번인 그런 결과를 보겠습니다. 카운트가 총 6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타리스크 대신에 컬럼이나 익스프레션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empno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결과는 같이 나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번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같은 DPTNO가 30번인 조건을 주고 똑같이 개수를 구하는데 지금 아스타리스크를 쓸 때는 6이 나왔고 EMPNO를 쓸 때도 6이 나왔는데 커미션 컬럼을 쓸 때는 4가 나왔습니다. 이 원인은
count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룹 함수이기 때문에 이 그룹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널 값을 제외하고 연산을 하겠죠. 그런데 아스타리스크를 쓰게 되면은 널 값도 포함시켜서 연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이 나온 게 당연하고요. 즉 EMP 테이블에는 부서 번호가 30번인 그런 사원의 데이터는 총 6건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EMP-NO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라이머리 키 칼럼이고 난널 칼럼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모두 들어있다는 얘기죠. 즉 널인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MP-NO로 카운트 함수를 연산을 해도 마찬가지로 6건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커미션 칼럼은 데이터가 널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인 경우가 2건이 있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자면 그런 경우에는 그 2건의 널 값을 제외하고 데이터가 있는 칼럼만 연산을 해서 총 4건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미션 칼럼에 데이터가 널인 경우가 2건이 있죠. 이런 식으로 카운트 함수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이긴 하지만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전체 데이터 건수인지 널이 아닌 데이터 건수인지를 잘 따져서 연산을 해야 되겠죠. 카운트 함수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바로 distinct 키워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다음을 한번 보시죠. EMP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데이터가 총 14건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DPT-NO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select count DPT-NO from EMP 하게 되면 데이터가 총 몇 건이 나오겠습니까? 예, 14건이 나오겠죠. DPT-NO는 지금 현재 데이터가 널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14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지금 3건이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앞에서 distinct에 대해서 배웠었죠.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는 그런 키워드죠. 즉 DPT-NO의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한 다음에 카운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EMP 테이블에 DPT-NO는 중복을 제거하게 되면 총 10, 20, 30 3가지 종류의 데이터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카운트를 하게 되면 결과가 3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sum average min max 함수입니다. 첫 번째 예제는 잡이 세일즈맨인 사람 중에서 급여 합계, 평균,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두 번째 문장은 min 함수와 max 함수입니다. 이 min, max 함수는 지금 첫 번째 예제에서처럼 숫자 타입의 데이터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예제에서처럼 이렇게 날짜 유형의 데이터 타입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는 가장 먼저 입사한 날짜를 구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입사한 날짜의 데이터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예제는 min, max 함수를 문자 유형의 데이터 타입에 적용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name의 min, max 함수로 연산을 했더니 이름이 A로 시작하는 아담스와 그리고 W로 시작하는 워드라는 사람이 조회가 됐습니다. 즉 알파벳 순서대로 지금 min과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한 것이죠. 이렇게 min, max 함수는 숫자 타입의 데이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날짜 타입의 데이터 그리고 문자 타입의 데이터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룹 함수와 NVL 함수를 같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그룹 함수는 열에 있는 널의 값을 무시한다. 즉 연산의 대상에 널 값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널 값도 연산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연산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nvl 함수를 쓰게 되는 거죠. nvl 함수가 뭐죠? 앞에서 다 배운 함수죠. nvl 함수. 예, 즉 어떤 값이 널일 때 내가 그 널 대신에 다른 값으로 내가 원하는 임의의 값대로 치환을 해라 라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원 테이블에서 지금 보너스의 평균 보너스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평균 보너스 select sum 일단 보너스 칼럼 썸을 구하고요. 전체 보너스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vg 함수 쓰면 되겠죠. avg. 예, 그러면 전체 보너스 합계는 2200이고 평균은 55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결과는 avg 칼럼은 지금 널 값을 허용하는 칼럼이기 때문에 널이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avg 함수는 기본적으로 널 값을 제외하고 연산을 하기 때문에 즉 커미션을 받는 사람들만 연산을 했다는 겁니다. 즉 커미션을 받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평균 값을 구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결과는 그게 아니고 이 커미션을 받지 않더라도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평균 보너스를 구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avg 함수와 더불어서 nvl 함수를 같이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미션이 만약에 널이면 0으로 치환해서 avg 즉 평균을 구해라 라는 것이죠. 예, 완전히 결과가 틀리죠. 예, 왜 그렇습니까? 지금 emp 테이블 한번 보시면 커미션을 받는 사람이 총 4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커미션을 받는 사람인데 0인 거죠. 널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커미션 합계를 구한 다음에 즉 2200에서 nvl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avg를 썼을 경우에는 4로 나눈다는 거죠. 2200 나누기 4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커미션을 nvl 함수로 0으로 치환해서 avg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지금 널 값으로 들어가 있는 지금 이 부분이 다 0으로 치환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vg 연산의 대상이 총 14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0 나누기 14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실 때는 내가 널 값을 포함을 할 거냐 혹은 포함을 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nvl 함수를 그룹 함수와 같이 적절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을 그룹화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행을 그룹화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지금 예에서 보시면 각 부서별 최대 급여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즉 지금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될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서별로 그룹화를 해라. 일단 부서별로 그룹화를 하고 그룹 함수는 뭘 썼습니까? max라는 함수를 썼죠. 즉 부서별로 최대 급여를 받는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라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부서별로 그룹하지 않고 그냥 max 함수를 쓰게 되면 데이터 한 건만 딱 나오겠죠. 5000이라는 숫자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max 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부서별로 구해라 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경우에는 부서별로 그룹화를 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앞에 보신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문장을 써야 될까요? 예, 지금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오신 SQL 문장에는 없었던 바로 그룹 바이라는 그룹 바이 절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체 집합 EMP 테이블을 어떤 특정 조건으로 그룹화를 해라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줬습니까? 지금 dptno 즉 부서별로 그룹화를 해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부서별 부서번호와 그 부서에서 가장 급여가 많은 금액, 맥스 금액을 구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지금 결과는 지금 같고요. 근데 dptno가 필요 없을 경우가 있겠죠. 단순히 이 금액만 필요하고 dptno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룹 바이 절에 표현된 이 컬럼이 반드시 셀렉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룹 파일을 쓰실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룹 파일을 빼먹고 썼다. 그러면은 지금 그냥 그룹 함수만 써서는 그룹화가 되지가 않죠. 내가 원하는 부서별로 그룹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실행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같은 로에 dptno는 지금 그룹 함수가 아니죠. 그룹 함수로 적용을 받지 않는 그냥 칼럼이고 셀러리 칼럼은 지금 max라는 그룹 함수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에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는 값과 그렇지 않은 값을 동시에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룹 바이 절로 그 칼럼을 표현을 해서 그렇게 그 칼럼별로 그룹을 줘서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룹화를 하는 예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그룹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그 그룹을 다시 한번 그 그룹 내에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각 부서별 최대급여가 아니고 각 부서 내에서 담당 업무별 최대급여라는 그런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방금 전에 했던 우리가 예제를 봤던 거는 이렇게 결과만 보겠다는 거였는데 다시 그 부서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 것을 그 부서별 담당 업무별로 다시 그룹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SQL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번 그룹 바이 하기 위해서는 그룹 바이 절에다가 내가 두 번째로 그룹화하고자 하는 칼럼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죠. 부서별로 일단 그룹화가 됐고요. 이렇게 그룹화가 됐고 다시 한번 그 부서별로 다시 한번 잡으로다가 그룹 바이가 돼서 그 잡별로 가장 급여가 큰 그런 금액들을 맥스 값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룹 바이절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그룹 바이절 이후에 기술되는 칼럼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잡과 dptno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잡별로 먼저 그룹 바이가 되고 dptn으로 그룹 바이가 그 다음에 되겠죠. 한번 바꿔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잡을 먼저 하게 되면 지금 이상한 결과가 나왔죠. 잡별로 먼저 그룹 바이가 쭉 됐고요. 그렇죠? 잡별로 그룹이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dptn으로 그룹이 지어졌기 때문에 위의 결과랑은 다른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그룹 순서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룹 바이 절의 컬럼 순서를 지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행을 그룹화해서 내가 그룹별로 어떤 결과를 조회하는 그런 문장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 그룹의 결과들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결과를 제한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앞에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각 부서별 최대 급여 중 그 최대 급여가 2,900 이상인 그런 그룹들만 뽑아내고 나머지 그룹들은 필요 없다라고 할 경우가 있겠죠. 즉 지금 우리가 예에서 살펴봤던 이런 그룹 결과는 3개의 행이 나왔었죠. 10번 부서에 맥스 5,000, 20번 부서에 3,000, 30번 부서에 2,850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왔었는데 이 숫자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2,900 이상이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얻어질 결과는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룹의 결과를 제한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시기에는 회어 조건을 주면 되지 않느냐, 회어절을 사용해서 조건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그룹의 결과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금 결과가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까? EMP 테이블에 있는 급여의 맥스 값을 구하는데 그냥 맥스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그룹 바이를 해서 그 부서별 맥스 값을 구해라. 그런데 그 부서별 맥스 값이 2900 이상인 값만 구해라 라는 그런 조건이 있죠.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문장을 써야 될까요? 지금 예로 두 개의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어떤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같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아쉽게도 이 문장은 둘 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룹의 결과를 제안할 때는 이렇게 회어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헤딩절을 사용합니다. 헤딩절.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배우시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헤딩절을 사용함으로써 그룹 바이 다음에 헤딩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그룹의 결과를 제안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결과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죠. 만약에 여기까지만 썼더라면 전체 그룹이 다 나올 텐데 헤딩절을 사용해서 그룹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그룹의 결과를 제안하는 것은 헤딩절을 이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예제를 보니까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 EMP 테이블에 있는 셀러리 정보를 썸을 해서 갖고 오는데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잡별로 그룹화를 해서, 즉 잡별로 급여 합계를 구하는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회어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이 세일즈맨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산을 처리해서 급여 합계별로 또 어센딩으로 소트를 해서 디스플레이를 하라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이 문장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실행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지금 세일즈맨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나오질 않았고요. 그리고 각 잡별로 지금 급여가 서머리가 돼서 또 어센딩으로 소트가 돼서 조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헤딩절이 추가가 됐습니다. 즉 이렇게 그룹 바이 한 결과에서 그 썸한 결과가 5000보다 큰 건, 즉 이 두 건만 조회를 하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는 회어절로 일단 연산 대상을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그룹 바이를 하는 방법, 그리고 헤딩절을 통해서 그룹 결과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오더 바이로 이렇게 서머리된 결과로 소트를 하는 그런 문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펴본 예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룹 함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과 전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오라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오라클 함수 모두 다를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수 유형별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함수들을 쭉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룹 함수 사용법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하고 오라클 함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행 함수는 하나의 행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를 리턴한다. 이건 전 시간에 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중행 함수, 즉 그룹 함수는 하나 이상의 행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를 리턴한다. 즉 그 결과가 작업 대상이 되는 전체 행보다는 그 결과가 더 숫자가 적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룹을 지어서 결과를 리턴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룹 함수는 그룹 바이절과 함께 사용된다. 그리고 그룹 바이절을 사용할 때 그룹 바이절에 기술되는 컬럼의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함수는 연산 대상에 널 값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 커미션 컬럼을 가지고 AVG 연산을 할 때 자세히 배웠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룹 함수는 널 값은 연산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널이 아닌 값만 연산을 하죠. 하지만 카운트 함수의 아스타리스크 그리고 MVL 함수 등을 사용해서 이런 특징을 무시할 수도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카운트 가로 열고 커미션 컬럼을 주게 되면 데이터가 총 4건이 나오죠. 그런데 아스타리스크를 하게 되면은 14건, 제 데이터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아스타리스크 대신에 난널 컬럼인, 즉 널 값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인 EMP-NO 같은 컬럼을 사용하게 돼도 마찬가지로 전체 행의 개수를 리턴하죠. 그리고 AVG 함수 같은 경우에도 NVL 함수를 같이 썼을 때는 전체 로우를 대상으로 14로 나누어서 결과를 리턴을 하지만 커미션 컬럼 같은 경우요. 그렇지만 NVL 함수를 쓰지 않고 커미션 컬럼을 AVG로 연산을 하게 되면 4로 나누어서 연산을 처리하는 결과를 봤었습니다. 이렇게 아스테리스크 혹은 NVL 함수를 써서 연산 대상에 널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min, max 함수가 있었는데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죠. 이 함수가 바로 숫자 타입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 타입의 데이터 혹은 날짜 타입의 데이터에도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당연히 숫자가 작거나 크거나를 비교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알파벳 순서대로 그리고 가나다라 순서대로 min, max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연산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날짜 같은 경우도 날짜가 크고 작고 한 이 순서대로 연산을 처리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결과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빙절을 사용한다. 맨 마지막에 배운 거죠. 회어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어절은 일반 로를 제한할 때 회어절을 사용하고 그룹의 결과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빙절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